네, 시장이 무겁다는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개장 때부터 드렸습니다.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도 이제 준비는 또 해놔야지 나중에 회복될 때 빠르게 우리가 정상으로 찾아갈 수 있으니까 기업 공부 시간이고요.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박재일 스몰캡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재일 연구원은 헬스케어 장비 쪽에 좀 특화되어 예,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오늘 헬스케어 장비 기업들 몇 가지를 네. 조금 뎁스 있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첫 번째 기업은 뭐죠? 첫 번째는 레이라는 레이. 그 종목을 가져왔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디지털 치료 솔루션이 주력 사업이고 이 현재 그 동사의 그 치료 솔루션이 주력 사업이고 일단 이 치료 솔루션 자체는 저희가 뭐 치과를 가서 뭐 임플란트를 한다고 했을 때 임플란트를 그 하기 전에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하고 이제 시술을 하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수직 계열화시킨 장비를 그 치과에 납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영상 장비인가요? 엑스레이 이렇게 돌려 예, 그건 맞습니다. 아니고 그거랑 그것도 포함하고 예, 그것도 지금 포함하고, 판독하는 저렇게 네, 맞습니다. 디지털로 모니터링화 시키는 장비. 네, 저렇게 이제 영상을 찍으면 그 영상을 바탕으로 그 시술을 어떻게 할지 시뮬레이션이 그 장비가 자체적으로 돌려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생산까지 동사의 그 3D 프린터로 이용해서 그 예를 들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그러한 그 모형본을 뜨거나 모형본을 생산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임플란트 해봐서 알아요. 좀 아주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네네. 고통스럽죠. 치료 받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 수출 물량 정상화되고 있나라는 건데 네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반기 실적이 보시면은 2분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적자를 처음으로 그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본업이 부진했습니다. 그 중국 이유는 쪽 비중 때문에 그런가요? 예, 중국뿐만 아니고 미국, 유럽 그 전반적으로 글로벌하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그 수출이 셧다운되면서 이제 물량이 못 나감에 따라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였는데 그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부터는 동사의 그 본업이 회복 구간에 들어섰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정도부터는요. 그 요인은 일단 그 주요 국가가 지금 현재 미국, 유럽, 중국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6월 말부터 이제 수출 물량이 정상화되면서 수출이 재개되기 시작을 하였고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부터 지금 수출이 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온기 반영되지만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 실적 회복세가 일부 반영되고 네. 4분기부터는 이제 주요 국가 전체적으로 온기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또 메가젠 임플란트하고 최근에 네. 공급 계약을 제법 크게 했는 모양이던데.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밖에 또 ODM 요청이 또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네. 그 동사가 9월 3일 정도에 공시를 메가젠 임플란트하고 공시한 계약이 있는데 네. 그 계약을 보시면은 약 2027년까지 한 562억 원 규모의 CBCT 장비라는 그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단순히 7년 계약이니까 7로 나누면은 연간 75억 원씩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네.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상의 매출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 이유는 그 동사의 장비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진단부터 시술까지 그 장비들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BCT 장비를 동사 거를 사용하면 이제 레이 거를? 네. 캐드캠 소프트웨어도 이제 레이 거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3D 프린터로 이제 그 보철이나 아니면 모형물을 생산을 할 때도 동사의 프린터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CBCT 장비 외에도 다른 장비의 그 매출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간 한 100억 이상의 그 매출이 메가젠 이번 계약으로서 애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가젠 임플란트 이외에도 그 임플란트 업체나 아니면은 그 치과 관련 장비 업체들이 그 동사한테 그 ODM 요청이 지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 동사가 지금 현재 캐파가 그 연간 1,000억 캐파 정도인데 캐파가 지금 풀캐파 수준이어서 그 추가적인 ODM 물량 수주분을 소화하는 데는 지금 캐파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사가 이제 빠르면은 내년 상반기에 그 캐파 그 증설 완공이 되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좀 추가적인 ODM이 그 메가젠 임플란트 같은 이러한 추가적인 ODM 계약이 또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 실적하고 주가 전망, 이건 네. 실적 전망을 어떻게 그럼 하시는지. 그 제가 당초에는 원래 기존의 매출액을 942억 원에 영업이익 165억 원을 봤었었는데 네. 그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본업이 상당히 좀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추정치 그 이상의 그거보다 좀 조금은 예. 낮아지겠군요. 그래서 올해 연간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848억 원에 YOY 16%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43억 원으로 YOY 11%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네요, 그로스가. 예, 그 성장 요인은 일단 상반기는 확실히 역성장을 하였는데 하반기부터는 이제 그 본업 정상화 더불어서 지금 동사가 4월부터 방호복하고 마스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방호복과 마스크 사업에 대한 그 매출이 또 3분기부터 반영이 되면서 하반기 실적 그 회복세가 좀 가팔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도 연간으로 봤을 때는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치과 쪽 봤으니까 안과 쪽으로, 안과는 아니지만 네. 눈으로 가볼까요? 눈과 네. 관련된 기업은 뭐가 있죠? 인터로조라는 인터로조?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인터로조라는 기업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소프트 렌즈 중에서 약간 컬러 렌즈에 좀 특화되어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 컬러 렌즈 이외에도 지금 현재 다양한 그 렌즈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가면서 네.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시키고 있으며 그리고 매년 성장을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이 언택트라는 것 때문에 네네. 모바일도 많이 보고 뭐 그동안도 많이 봤지만 하여튼 네. PC 뭐 엄청난 빛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눈 피곤합니다. 그래갖고 닌터로조도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겠네요. 네네. 좀 더 추가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올해 그 출시한 신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올해 3월에 동사가 세계 최초로 그 원데이 그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를 좀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원데이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라는 거는 블루라이트는 이제 보통 청색광. 예, 맞습니다. 그죠? 네. 스마트폰에서 많이 나오는 네. 눈에 또 유해하다고 많이 얘기들 하는 네. 그거를 차단하는 일회용 하루짜리 렌즈.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군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 글로벌한 업체가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라는 이 제품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이게 원데이 일회용으로는 동사가 세계 최초로 지금 출시를 하였고요. 국내에서 코로나 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초기 반응이 좋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걸 유럽이나 일본으로 이제 수출 지역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진행 중이어서 아마 연말부터 좀 수출이 나갈 것 같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3분기부터 수출을 시작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이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가 좀 주목을 받았다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아직 연말 12월에 출시될 제품인데 이것 또한 그 글로벌하게 첫 런칭하는 제품입니다. 이게 원래 소재가 실리콘 소재의 렌즈를 지금 현재 글로벌 업체들도 앞다투어서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기술 진입 장벽이 좀 높다 보니까 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원데이 네. 쪽으로는 특히 못하고 있는데 원슬리는 있겠지만 원데이가 없습니다. 근데 동사가 세계 최초로 또 원데이로 그 실리콘 소재를 활용한 렌즈를 좀 출시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 렌즈를 써보진 않았지만 네. 그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기존 렌즈하고 좀 다른 점은 그 눈에 대한 그 피로도가 이물감이 없군요. 이물감이 훨씬 좀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소비자 분들이 느끼시기에 훨씬 편안하다고 좀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 컬러 렌즈가 그 주력 제품이라고 했는데 그 컬러 렌즈의 그 색깔을 구현을 할 때도 기존 소재보다는 훨씬 더 그 색이 구현이 좀 잘 돼서 이 소재의 렌즈가 출시되면은 상당히 좀 모멘텀이 있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 바이오 헬스케어 장비 업종의 특화성을 가지고 있는 키움증권의 박재일 스몰캡 애널리스트와 같이 하는 내용을 듣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인터로조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네네. 하여튼 청색인광을 이게 자연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인조적으로 넣다 보니까 빛이 강해가지고 우리 그래서 왜 저녁에 이제 불 꺼놓고 스마트폰 눈에 근접하지 말라고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시력이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노안까지 네. 겹치면은. 그래서 이걸 차단하는 일회용 렌즈 네. 인터로조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겠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쪽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상장한 7월 23일에 상장한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네. JLK라는 종목인데 JLK 원래 인스펙션?
예, JLK 인스펙션이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3이 좀 길긴 하던데 그 네. 기업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 JLK 같은 경우에는 일단 AI 기반의 그 원격 그 인공지능 솔루션 의료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게 좀 그 단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그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원래 지금 현재는 MRI를 찍고 이제 의사분들이 그 MRI를 기반으로 판단을 해주는데 이 동사의 솔루션을 이용을 하면은 예를 들어 동사가 지금 적용증이 뇌졸중하고 전립선암이 그 주요 동사의 그 적용증인데 네. 전립선암을 검사할 때도 원래 MRI를 활용을 했다면 동사의 그 솔루션을 활용을 하면은 MRI 같이 검사를 하고 AI가 알아서 이제 어느 부분이 좀 문제가 생겼는지 진단을 그 해주는 의사분들의 진단의 보조 장치 역할을 좀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솔루션을 만드는 업체고 이 업체의 포텐셜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모멘텀이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현재 동사가 작년에 그 미국 FDA 쪽에 그 전립선암 그 AI 솔루션을 지금 승인 허가 신청을 넣어놨고 이게 네.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승인에 대한 그 여부가 지금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승인이 날 시에 그 미국 내에서 보험 수가 적용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보험 수가가 적용됨으로써 이제 이 동사의 솔루션을 도입하려는 그 병원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이게 첫 번째 그 동사의 그 포텐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동사가 폐질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폐질환. 예, 폐질환 진단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남아 위주로 지금 수출을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코로나19의 그 양성과 음성 유무를 그 동사의 저 폐질환 솔루션이 이런 것도 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그 의료 인력이 부족한 인도 아니면 일본 이러한 국가들은 동사의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게 계약으로 아마 하반기에는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모멘텀으로 인해서 동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는 동사가 사실 실적을 보시면은 네. 그 매출액이 2억 원밖에 안 나오는 좀 약했군요. 예, 되게 약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멘텀도 있고 지금 9월까지 기수주분이 약 한 3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는 훨씬 지금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 향후 이러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잠재적인 성장성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꽤 모르는 사이에 올라왔었군요. 재료를 예. 일단 반영을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JLK 대표이사는 상장하실 때 출연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네네. 출연하셔서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라운피플하고 내용은 조금 중첩되게 맞아요. 겹치는 게 네. 부분이 있네요. 근데 일단 어찌됐건 동남아 쪽에 의사 인력들도 거기 좀 많이 미미하고 하니까 오진율이나 이런 것들이 높은데 네. 이런 AI를 어드바이징,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장비들이 네, 맞습니다. FDA 승인만 나면 거의 뭐 상당히 점프업을 또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가장 큰 그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오늘 세 가지의 기업으로 들어봤습니다. 레이, 인터로조, JLK. 항상 이렇게 리스트 적어 놓으시고요. 또 공부도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헬스케어 장비는 늘 꾸준히 향후에도 주목받을 수 있는 분야라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의 박재일 애널리스트가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